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선생님보다 높낮이가 조금 낮습니다. 눈높이가 좀 낮아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진이 더 잘 나왔습니다. 원래는 딴 데 가서는 실물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물보다는 좀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파주 문산제일고등학교 교사고요.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긴 시간 말씀드릴 거예요. 길게 말씀드릴 건데 듣고 좀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내용도 있을 거고 저거는 좀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실 부분도 있는데 2주 후에 동영상을 보실 수는 있지만 필요하시다면 찍으셔서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대입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게 뭐지? 올해 국어입니다. 올해 국어 아이들의 분포표예요. 정규 분포표인데 아주 예쁘게 되어 있죠. 태국문인가요? 근데 밑에는 붉은색, 위에는 붉은색, 파란색이 되어 있는데 여학생, 남학생 구분 일부 다른 건 없습니다. 전체 인원 분포고요. 아주 예쁘게 완만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무엇이 난도가 괜찮았다라는 뜻입니다. 잘 분포가 되어 있었고 잘 변별력이 완성이 됐구나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정시 변별력을 국어에서 담당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그래서 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처럼 그냥 이거 쉬운데? 이거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라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더 공부하고 찾아 읽고 찾아 풀어보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국어의 영향이었고요. 수학 갑니다. 와우, 어디에? 저 앞쪽에 쫙 있다가 뒤에 쭈쭈쭈쭈 있죠. 수학 가는 실제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앞쪽에 몰려 있기는 해요. 그리고 수학 가형, 자연계에서 가형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정말 거기에서 아주 몰입해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재능과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1, 2등급까지 3등급 초반까지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밑에 숫자가 등급이거든요. 그 밑에 쭉 있죠. 그 친구들이 4등급 친구들이 3등급 안으로 갈 때 이때는 조금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여기는 수학 가형 고난도 문제라고 해서 3문제에서 4문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 3문제를 풀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살짝 놔두고 쉬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도전할 것인지 이러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이 등급에 대한 이 뛰어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수학 나형을 보시면 좀 다르죠. 확연하게 다를 겁니다. 인문계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는 수학인데요. 앞부분이 있고요. 뒷부분은 더 많이 몰려 있습니다.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아니죠. 열심히 했지만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여기에 있고 열심히 하고 또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이 저기 있는 거죠. 중위권을 보시면 3등급 후반, 듬성듬성 3등급까지가 듬성듬성 있고요. 점수가 4등급부터 이제 촘촘하게 있는 거예요. 이때의 고민은 수학 나형에서의 고민은 4등급 친구가 3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죠. 오히려 다른 데 촘촘하게 있고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빽빽하게 몰려있는 그런 데보다는 4등급에서 조금만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 내가 3등급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최저라든지 또는 표준 점수라든지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사실 멈춰요. 나는 뭐니까. 수학 원래 못해. 나는 수학 안 해. 이러한 생각으로 수학을 조금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면서 또는 도전하면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게 수학 나형이고요. 영어입니다. 절대평가죠. 그래서 등급만 제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을 비율로 이렇게 해봤는데 보통의 다른 영역 같은 경우는 4%가 1등급이에요. 4%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점수가 4%라고 하는 것은 쭉 점수에서 이 점수까지는 4%니까 여기만 1등급 줄게 라고 하는데 영어는 90점까지는 무조건 1등급입니다. 90점 이상만 받으면. 그런데 그 친구들이 5%밖에 안 돼요. 5.3. 4%, 7%, 11%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시험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올해 영어는. 살짝
어려웠어요. 살짝 어려웠어요. 살짝 어려웠으니까 1등급이 조금 적어진 거죠. 90점 이상이 5%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까?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내가 웬만큼 해서 이 등급을 올릴 수 있으니까, 또는 이 점수 90점 이상 또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겠다? OX. 아니에요. 어느 해줘야 돼요. 꾸준하게 해줘야 내가 90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80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마음의 여유는 있죠. 89점이나 80점이나 몇 등급이니까 2등급이니까 그만한 여유는 있는데 살짝 해서는 몇 점, 79점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꾸준하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수시에서는 등급만 이야기하지만 정시에서도 영어가 영향력이 있어요. 물론 상위권에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그 다음 중위권에서는 100분위 점수가 반영되는 대학에 영어를 어떻게든 점수상으로 배분해서 반영하겠다라는 대학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 생각에서 내가 지금 아까 기초조사를 할 때 최상위권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해야 돼요.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니까. 근데 난 중위권이고 약간 살짝, 그러면 100분위가 잘 나올 수 있는 또는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은 고민하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정시 가서. 영어는 이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억하셔야죠. 전체 1년 우리 앞으로의 일과입니다. 내년에 8월에 수시 학생부 교과가 마감이 되고요. 내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서 접수를 할 거예요. 수시 원서. 우리예요, 우리. 지금 2학년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다면. 그리고 10월 모평, 서울시 교육청 모평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어. 컨디션 조절한 다음에 11월 14일에 수능 시험을 봅니다. 딱 끝난 거죠. 이때 끝나니까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또 무엇, 논술이라든지 다른 적성고사라든지 시험을 보러 다녀야 되는 거죠. 이걸 전형기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격 소식이 들리면 좋다, 기쁘다 라고 하면서 12월 13일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등록기간 다음에 미등록 충원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뭘까요? 우리 수시는 몇 번 쓸 수 있다? 6번 쓸 수 있습니다. 중복 합격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나는 등록은 몇 개? 6개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만 해야 되죠. 그럼 내가 합격한 다른 대학들은 다른 친구한테 넘길 겁니다. 그럼 내가 합격한 그 자리가 비겠죠? 그 자리에 다른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그 내용을 미등록 충원 합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예비 번호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때 번호가 가능성이 있어. 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라고 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수시 합격자 발표 때 발표 나면 이제 빠졌구나 라고 했을 때 19일에 연락이 오겠죠. 그 다음에 정시입니다. 정시까지 안 가면 더 좋은데 여기에서 수시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땐 정시에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하고 그다음 등록도 하고, 등록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2월에는 이런 것도 있네 라고 하는 추가 모집도 있습니다. 추가 모집을 많이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추가 모집은 왜? 항상 그 대학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수시와 정시의 결과에 따라서 선발할 수도 있고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변동력이 아주 많은 전형이기 때문에, 모집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있긴 있으니까 고려를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는 12월에 하고요. 수시는 9월에 하는데 6번 지원해요. 정시는 3번 지원하고, 숫자가 보이시죠? 정시 24%, 수시 76%. 전체 선발 인원입니다. 비율로 나눠본 거죠. 많이 뽑으니까 뭐에 우선은 해야 될까요? 수시를 대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때 6번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해야 되는 게 입시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본에서 가장 또한 기본을 이루는 게 뭐냐? 내신이에요. 내신이에요. 교과 성적입니다. 우리 아이가 받는 교과 성적표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딱 봤을 때 몇 등급이나 해서 넘어갔는데, 이제부터는 등급과 무엇을 보시냐면 이제 등급과 단위수를 같이 보시는 거죠.
단위수 곱하는 데다 또는 단위수 반영 안 하는 데다 또는 이것을 평균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건 부모님들이 직접 막 계산해가지고 대학에다가 제출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상으로 전부 다 자동 계산을 해주는 데도 있고요. 대학에서 알아서 점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이다라고 하면 지원권, 가능권 또는 조금 고려를 조금 깊이 해야 되겠는데 고민을 깊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것 생각을 부모님들이 조금 하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수능 성적표도 보시겠지만 백분위와 석차라고 하는 백분위라고 한 단어 아까 제가 영어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색깔이 있는 부분이 있죠. 2등급하고 4등급. 2등급, 4, 7, 12 이렇게 누적이 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급 28명 기준으로는 1등이 1등급이에요. 그 다음 2등, 2명이 2등급이에요. 누적해서 3등까지가 1, 2등급이 되는 거죠. 반에서. 근데 우리 반에서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서 나오나요? 그 교과를 보는 친구들, 시험 보는 친구들 전체 인원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학년 전체 석차,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내가 등급이 나온다라는 걸 아시면 되는데 요 기준은 뭘까요? 2등급. 네, 교과 전형을 지원해 볼까요? 라고 하는 그냥 나름대로 기준이에요.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내가 교과는 조금 어렵지만 다른 교원의 활동이라든지 교과 활동이 있다면 무엇으로 지원해 볼까? 네, 종합전형으로 지원해 볼까라고 하는 나름대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적표예요. 우리 선배님들이 받은 성적표인데 우리가 받을 때도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어요. 국어 150점 1등급, 수학 나형 1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사탐에서 한국지리, 세계지리 투지리, 지리지리 같은 것 해가지고 시험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제2외국어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성적에서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는 언제 사용하냐면 정시 때 사용합니다. 수시에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엔 등급은 수시에서 사용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수능 최저 등급. 네. 수능 최저 등급이 맨 밑에 것만 사용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요 내용이 수시고요. 요게 정시입니다. 크게 변별 전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전형계획을 인원을 전부 다 조합해 봤는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나눠봤어요. 수시를 나눠봤어요. 붉은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죠. 붉은색이 종합입니다. 그리고 교과입니다. 좀 이상하죠? 여기에요. 우리가 있는 지역이 어디니까? 남양주니까, 경기도니까요. 우리가 많이 가는 대학이 어딜까라고 하면 애써서 지방 어느 대학을 막 목표로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수도권 지역을 모든 대학을 다 해봤더니 종합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교과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요. 그럼 나한테 정확하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느 상황에 있고 내가 무엇을 갖췄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교과 활동이 다 있다면, 잘 돼 있다면 종합전형. 교과 활동이 아니라 교과 성적만 우수하다면 네, 교과 전형.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게 있죠. 서울, 경기, 인천 이 부분이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가 아주 깁니다. 여기가 거의 대부분을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쓴다 또는 경기도 쓴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학생들 많이 모집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것이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할까? 기준이 아까 맨 처음 제가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내신과 수능이 중요합니다. 내신과 수능으로 이제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신과 수능에서 내신이 좋아요? 라고 할 때 예. 그러면 비교과 준비도 되어 있어요? 네.
수능 최저 충족시킬 수 있어요? 네. 아주 어려운 걸 다 예 했어요. 내신도 잘 나왔고요. 교내 활동도 아주 잘했고요. 수능 최저도 충족시킬 만큼 모의고사 성적도 좋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최상위권 한다면 학생부 종합이라고 해놨죠. 최상위권 대학은 종합으로만 뽑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신 좋아요? 네. 학생부 교과 준비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요? 그러면 내신만 좋은 거잖아요. 그럼 내신만 좋으면 뭐로 간다고요? 교과 전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 최저가 안 됐을 때 종합은 최상위권 싹 빼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이 좋아요? 아니요. 수능이 조금 더 잘 나와요. 수능이 잘 나와요. 그럼 비교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요. 그냥 수능만 좋아요. 그럼 수능만 좋으니까 뭐로 가야 돼요? 당연히 정시로 가야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하죠. 비교과 준비도 되어 있고 수능 최저도 충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뭐로 되어 있냐면 논술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논술이 외부 지문에서 아주 어려운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비교과, 그러니까 교내 활동인 교과 외 활동을 하면서 받은 수없이 많이 공부해왔던 그러한 교육과정 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내용을 확인하는 게 논술이거든요. 그 논술 준비를 여기서 살짝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수능만 잘 나왔다 그러면 정시 준비해도 되겠지만 그 외에 논술이라고 하는 또는 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대학을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학교 생활에서 내신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신의 영향이 가장 큰 교과 전형 말씀드릴게요. 와우. 대학 이름도 이제 익숙하게 보셔야 돼요. 나중에는 나 그 대학 안 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대학들이 내신 전형이란다. 교과 전형, 내신이 영향력이 큰 대학들입니다. 보시면 내신 성적 100%예요. 내가 내신 성적 뽑을 텐데, 내신 성적 좋은 애를 뽑을 텐데 다른 거 안 볼 거야. 내신 성적. 얼마나 공부 많이 했니? 라고 하는 것만 보는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외대하고 한신대가 성적이 똑같은 친구들이 지원하진 않겠죠. 네, 대학별로 합격선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 합격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대학 홈페이지. 지금 부모님들께서 또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정말 지금부터 친해져야 될 건 첫 번째가 EBS 홈페이지가 친해져야 되는데 두 번째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랑 친해져야 돼요. 입학처에 지난 입시 결과에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또 다른 전형은 내신에다 면접까지 보는 전형도 있어요. 또 성적 좋구나. 면접 한번 보자라고 하는 전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붉은색이 없죠. 이쪽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있고 수능 최저, 면접까지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 대학들 중에서 음영이 좀 들어간 대학들 있죠. 3, 4등급, 내신 3, 4등급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고려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경기대도 체크를 해보셔도 좋고요. 선결대는 교과목 반영이 특별해요. 모든 전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과목, 내가 잘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3, 4등급이 아니라 조금 더 높습니다. 잘한 것만 반영해서. 그래서 음영이 안 들어간 거고요. 수능 최저가 들어갔을 때 서울권 대학들도 3, 4등급이어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교과를 말씀드리는데 면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보다 먼저 무엇? 수능 최저. 내신과 수능 최저를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 학습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한가요? 모의고사를 통한 모의고사를 통한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도 중요한데 이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지원해도 소용이 없겠죠. 좀 어려운 겁니다. 교과 전형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도 큰 영향을 발휘해요. 그런데 여기에 예시를 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면접도 없어요. 그럼 뭐만 볼까요? 아까 계속해서
교과, 내신 성적, 면접, 수능 체제 이렇게인데 두 가지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가 뭐죠? 네, 교과입니다. 교과 성적만으로 뽑는 거예요. 쭉. 그럼 내신 성적만으로 뽑으니까 앞부분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내신 성적으로 뽑는 대학 중에 조금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1등급에서 1.5등급 사이의 합격생들이 전부 다 분포를 하는 거죠. 노란색은 지원해서 합격의 소식을 받지 못한 거고요. 여기서 잠깐만 고민하는 게 영어 교육과 요 1.0등급 아이는 어디 갔을까라는 게 고민인 거죠. 얘는 어디 갔을까요? 네, 옮겨갔겠죠. 어쩌면. 물론 등록하는 걸 잊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는 공과대학으로 조금 유명합니다. 그렇죠. 한양대 공대라고 했을 때 기계공학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성적 순으로만 딱 선발을 하는 거죠. 교과 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럼 교과 전형의 그럼 가장 큰 장점이라든지 무기는 뭐가 될 수 있다? 성적인 거죠. 그냥 내가 내신에서 교과에서 성적이 잘 나온다면 이런 것도 고민해 보는데 사실 우리는 내신만 고민해서 여태까지 준비해 온 건 아니잖아요. 여기 2학년 또 친구들 또는 1학년 친구들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도 있잖아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바로 그 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인데요.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 중심으로 하는데 서류가 학교 생활 기록부가 중요하고요. 자기소개서가 중요합니다. 물론 면접도 있는 전형도 있고요. 추천서가 필요한 전형도 있습니다. 필요한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추천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사인이라든가 학교장 선생님의 도장만 찍으면 가는 경우가 많고요. 많은 부분이 자기소개서를 좀 고민하죠.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고민합니다. 왜 학교생활 기록부를 고민하냐? 학교 활동이 중요한데 학교 활동에서 뭐 하겠어요? 부모님들 우리 아이를 학교에 왜 보내세요? 공부하라고 보내시잖아요. 밥 먹고 오라고 보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교과 활동이 중요하고 학교 활동에서 이 교과 활동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교과, 공부하고 비교과. 그래서 학교 밖 활동도 인정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우린 요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성적이 중요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교과 외 활동도 중요해요. 학교 활동,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지? 교과 활동이요. 예전에 요것이 조금 더 강화되고 비교과가 학교로 들어온 거야. 비교과가. 학교 밖에 있던 게 학교로 들어와서 교과 활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들어있는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건 많이들 아시죠? 성적표, 생활기록부 보면 성적 바로 밑에 선생님들, 각 교과목 선생님들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학생은 성실함,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함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학생은 교과 성적은 이미 위에 나와 있으니까 교과 활동,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었고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한 선생님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바로 무슨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맨 처음 나는 왜 이 활동을 아까 활동이잖아. 계속해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나는 왜 이 활동이 중요하고 이걸 했는지에 대한 동기가 중요해요. 아, 나 이거 왜 했지? 나 이래서 이거 하고 싶었어. 난 이래서 이걸 준비했어. 그래서 요렇게 나 스스로 한 거야. 선생님이 나 공부 잘한다고 1등이라고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구분되게 난 이걸 해봤어. 묻어간 게 아니라 물론 같이 하긴 했지만 나 스스로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 그래서 그 결과 나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달라지더라고. 내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그 달라진 모습을 선생님한테 말씀드렸거든. 그랬더니 기록해 주시더라고. 이 내용이 종합전의 큰 흐름입니다. 어떠한 예를 또한 말씀드린다면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수학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통계, 빅데이터 뭐 요즘 친구들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거 물론 초등학생이 꿈은 유튜버죠. 네, 초등학생이 꿈은 유튜버인데 우리 조금 더 이제 성장해 나가면 구체적으로 학과와 관련된 꿈을 꾸게 되는 이 친구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성적이 1학년 때 딱 들어갔더니 열심히 공부하긴 했지만 1학기 때 2등급 수학, 그 다음 2학기 때 3등급이에요. 하락세죠. 종합전형은 상승세가 좋다는데 이 친구는 하락세네요. 그런데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2학년 때 1등급을 받은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왜냐면 난 수학이 너무 좋으니까. 수학 좋고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꿈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확통 시간에 선생님이 페이지 정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페이지 정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또는 책 한번 찾아볼래라고 했더니 했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내용과 또는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쭉 정리를 하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선생님께 또 상의를 드려서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한 거죠. 네트워크 허브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수학에 관련된 건데 이건 뭐지? 네트워크예요. 연관된 거죠. 빅데이터가 뭘까요? 여기저기 산재된 정보들을 모아서 나한테 유리한 또는 다른 사람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빅데이터잖아요. 네트워크도 허브도 정보의 접합지잖아요. 모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 동아리를 통해서 한국사 시간에 수학 시간과도 연결되지 않았지만 한국사 시간에 한반도의 시대별 허브라고 하는 그냥 동아리 내용과 연관된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겁니다. 활동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생기부에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대학들이에요. 서류 100% 대학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서류만 보고 면접 없어요. 이 대학들은 서류 보고 그냥 기다려야 돼요. 발표 나기를. 그리고 서류와 면접이 있는 대학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전형별로 같은 대학이긴 한 건대처럼요. 같은 대학이더라도 서류 100%로 뽑는 대학이 있고 전형이 있고 서류와 면접을 같이 실시하는 전형도 따로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게 어떤 것인지 면접을 보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생활기록부가 짠짠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내신 성적이 좀 탄탄하다 싶으면 여기에 서류 100으로 가도 좋지만 면접을 통해서 나를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갖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종합전형인데도 수능체제가 있습니다. 아까 교과전형의 수능체제가 아주 영향이 컸잖아요. 종합전형에도 있는 대학이 있어요. 물론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있다가 없어진 대학이 서강대입니다. 서강대가 수능체제에 있다가 지금은 없앴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수능체제가 없고요. 이화여대, 홍대 그리고 수능체제 면접까지 보는 대학들이 여기 있는 거죠. 서울대, 고대 유명하죠. 그럼 체제가 어느 정도냐? 이화여대가 세계합 5와 그 다음에 여기에 고대가 세계합 5. 이 정도로 비슷하게 종합전형에서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수 있으니까 면접 전형에서 나는 이렇다. 물론 교과 면접이 아닌 이상 그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기반으로 한 면접이 더 많아지고 있고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쓴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는 게 많아지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서 힘들어하죠. 학업의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니까 전부 다 뭘 쓰냐면요. 수학 공부하다가 힘들었던 점,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이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했던 경험이라면 여기 써도 되는 거죠. 이 내용은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공부한 경험, 그리고 동아리에서도 어떤 학습에 관련된 내용을 했다라고 그 내용을 써주셔도 좋습니다. 꼭 여기에서 교내 활동이니까 동아리는 여기를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과 1번과 2번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내 활동이 뭘까요? 학교에서는 한 활동이죠. 학교에서는 무슨 활동을 할까요? 학생한테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뭘까요? 공부입니다. 학업이죠. 1번과 2번은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조금 더 활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분될 수 있다면 2번에 쓰는 거고 그러지 않고 전체적으로 내가 관심 가진 전공에 관련돼서 쓸 수 있다면 1번에 쓰시면 더 좋은 거죠.
3번은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를 한 경험을 써라라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타자가 되죠. A와 B가 싸웠어요. 내가 A야 싸우지 마, B야 싸우지 마, 화해해. 그냥 둘이 화해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나의 시간, 난 정말 공부하기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근데 친구가 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라고 멘토링 활동을 계속 하자고 해요. 나는 수능 공부하기 또 바쁜데 내신 이제 시험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너 정말 착하니? 이런 건 아니에요. 저 착해요 라고 하는 건 세상에 안 착하니까 떨어뜨리고 착하니까 붙이고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정말 활동 중에서 사례. 내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래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했더니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걸 써주는 게 3번 항목이죠. 그런데 자기소개서 할 때 이 내용은 이제 달라진 거니까요. 올해부터 적용이 된 거니까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논문을 이제 작성하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논문을 썼대요. 라고 하면서 조금 편차를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논문 기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책 출판해서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인증시험도 안 되고요. 사교육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쓸 수 없어요. 그러면 뭘 중점? 교내 활동. 교내 활동. 간혹 재수하는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재수한 친구들이 선생님 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 가서 이런 걸 활동했는데 써도 될까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내 활동 중입니다. 교내 활동. 그리고 요건 중요한 내용이죠.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 그 다음 부모를 암시하는 내용은 쓸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기계공학부 교수님이십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걸 암시한 내용 전부 다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겠다는 지원자의 내용과 활동만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것, 정말 실질적인 내용들을 잘 작성할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예요. 종합전형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 거죠. 서울대 지역균형은 종합전형 중에 하나인데 성적도 아까랑 한양대랑 비슷하게 편성돼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 표시를 쭉 한데 좀 보이시죠? 영어교육과가 앞에가 비어 있어요. 여기도 비어 있고요. 여기도 비어 있습니다. 물론 인문계열 광역은 쭉쭉쭉쭉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근데 한양대와는 좀 다른 점이 빈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이 친구들 왜 비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면접에서 종합전형에서 교내 활동이 영어교육과는 관계없는데 전공적 합성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우리 학과랑 네가 활동했던 거랑은 연관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그런 경우도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요.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어떤 거죠? 세 개 영역 각 2등급 둘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걸 완성시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내신이 몇 등급인데 1.0인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에서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1.0이다.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도 뒷받침해 줘야 될까요? 수능이요. 수능이 따라와 줘야 좋은 결과를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대 자연계열도 보시면 역시 수학교육과예요. 수학교육과 경쟁률이 엄청 높았죠. 그런데 앞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교는 지역균형은 각 지역에서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두 명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선발이 아니라 죄송해요. 지원을 받잖아요. 그 중에서 잘한 친구들 혹은 우리 학과에서 적합한 친구를 뽑는 거잖아요. 선발하는데 앞부분이 이렇게 성적 좋은 아이들이 비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 수학교육과 성격과 교육적인 모습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는요.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면접 대비는 가능해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수능 최저가 안 된다면 이걸 아예 어떻게 할까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수능 최저에 대한 고민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
요 부분은 종합전형이고요. 요 부분은 교과전형입니다. 제가 이 교과전형에서 손을 이렇게 했잖아요. 뭘까요? 추천전형이에요.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전형입니다. 각 고등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그냥 모든 학생을 다 뽑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인원을 제한해. 인문계 3명만 받겠습니다. 2명만 받겠습니다. 자연계 3명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죠. 동국대도 계열별로 2명만 지원을 받습니다. 고등학교별로. 서울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명. 디지스트라고 해서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이죠. 1명만 지원받습니다. 고대는 4%, 여기도 4%입니다. 중앙대 4명이고요. 이화여대 6명입니다. 저쪽은 종합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추천전형인데 종합전형에서 추천을 받고요. 추천전형인데 교과전형의 성격으로 추천을 받아요. 그럼 여기는 아무래도 무엇이 내신 성적이 조금 더 좋아야 되고 저쪽은 뭐가 좋아야 될까요? 내가 지원한 학과와의 연관성, 관련성이 좀 더 좋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추천 전형에서도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교과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교과 제가 그게 됐으면 고민 안 했죠. 수능 지금부터 하는데 아주 막막한데 고민이 지금부터 고민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2가지 전형이 아니면 대학을 못 가는가? 그건 아니죠. 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논술 전형인데 서울 수도권에서 선발하고 경북대와 부산대에서만 논술을 실시하는데 전체적으로 서울권에서는 15%가 전체 모집에는 15%를 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 전형에서.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근데 이 대비하는 방법이 뭐냐? 논술 학원 다닐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EBS 논술 강의 들으셔도 돼요. 충분해요. EBS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논술 문제는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냐면 어디 기반을 둘까요? 고교 교육과정. 고등학교에서 이걸 배웠니? 라고 하는 거. 사회교과, 국어교과 또는 수학, 과학교과 이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논술에서 주어진 지문에 대해서 써내려가는 거죠. 거기도 최저 기준이 있다면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고 없으면 논술 점수로만 선발을 하는 거고요. 제가 예시로 성균관대 이렇게 했지만 성균관대에서 논술 가이드북이라고 항상 매년마다 제시를 해요. 단국대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각 대학별 중앙대도 제시를 하고요. 그 내용들이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이름 아까 또 들으셨죠? 아까 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가이드북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기출문제 있어요. 기출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아주 새로운 생뚱맞는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평가 기준. 기출에 대한 평가 기준. 이런 기출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평가를 했고 채점을 했다. 채점 기준이 거기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범 답안까지도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따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잖아요. 풀어보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논술 전형을 대비하는 것이고요. 내년에 아까 했던 시기별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바쁠 때가 있어요. 3월에는 전부 다 공부하거든요. 나 공부야, 나 수능생이야, 나 고3이야. 정말 아이들이 긴장, 얼굴 이렇게 펴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4월에 그런데 하는 순간 부모님들이 혹시나 마음 상할까 봐 괜찮아, 열심히 해, 파이팅 이렇게 합니다. 4월. 그런데 5월이면 다 풀어지십니다. 왜요? 시험이 없거든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살짝 그거 하면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리셨지만 나는 정시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변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게 5월인데 논술하는 친구들은요. 이때 모의논술 신청 기간입니다. 5월에. 모의논술 신청 기간에 클릭 광클이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대학 가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또는 온라인에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미리 예비 논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출제 내용을 보고서 올해는 이런 경향이 되겠구나. 연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각 대학별로 모의 논술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실질 경쟁률은 많이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50대 1 정도 되는데요. 50대 1의 절반 또는 그의 절반 순체저가 있다면 실질 경쟁률이 좀 낮아진다는 점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색깔이 들어있는데 수능장 최저 없는 대학들이에요. 경쟁률이 엄청 높겠죠.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요. 그럼 논술만 보겠다는 대학들이에요. 논술만 보는 대학들입니다. 그럼 경쟁률은 엄청 높습니다. 합격했는데 내가 왜 합격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들 중에서 광운대, 단대, 연대 이 대학들은 수능 이후입니다. 붉은색은 수능 전 논술입니다. 수능 전에 논술을 본다면 수능 최저도 없다면 저는 수능을 봤는데 너무 잘 나왔어. 수능이 중요하다고 EBS 강의 다 듣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수능 만점이 나왔어. 근데 논술도 봤어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가야죠. 그런 거죠. 근데 나는 수능 너무 잘 봤는데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에 했어요. 물론 여기는 수능 최저가 걸리지 않으니까 논술이 아니죠. 수능을 너무 잘 봐서 성적이 좋아서 나 정시 가고 싶은데 그럼 여기를 수능 이후에 보는 논술은 안 쓰면 되죠.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논술을 대비하는 전략이죠. 선생님 근데요. 저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논술도 모르겠고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우리 경기도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는 전형이에요. 또 경기도 지역 대학에서 많이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적성이죠. 이걸 통해서 내가 대학을 바꾸고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천대에서 홍대까지, 홍대 세종 캠퍼스입니다.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고대 세종 캠퍼스가 홍대 세종 캠퍼스만 수능 최저가 있어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한 개 영역 3, 하나만 3이면 돼요. 그다음 홍대는 두 개 합 8, 그러니까 4, 4 이 정도만 되면 이 정도만이라 그것을 맞추면 됩니다. 나머지 대학들은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결정 날까요? 네, 적성고사. 가천대는 적성고사계의 서울대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가지고 가천대 열심히 준비해서 갔다. 그러면 내 내신으로 또는 내가 수능 성적으로는 조금 가기 어려웠지만 적성으로 성공했을 때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대학들이죠. 나의 어떤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를 보는 대학, 국어, 수학을 보는 대학, 국영, 수영, 계열별로 달리 보는 대학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는 해요. 내가 다른 부분에서 어떤 이점이나 유리한 점이 없다면 적성고사를 통해서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고 많은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 최저가 어떻게 됐었죠 아까? 한 개 3임이었습니다. 네, 한 개 3. 경영학부를 지원한 친구인데 학생부가 2.9등급이에요. 2.9등급인데 여기를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학생부가 5.5등급이에요. 근데 적성고사에서 19개를 맞췄고요. 이렇게 이 친구는 31를 맞췄어요. 누가 합격했다? 당연히. 누가 합격했을까요? 네, 이 친구가 합격합니다. 내신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걸 뛰어넘는 게 적성고사이니까. 그럼 밑에도 이제 아시겠죠? 학생부 5.2등급이고 3.5등급이에요. 그게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적성고사의 개수가 중요하고 이 친구가 합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빨리 풀고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지금부터 적성고사에 대한 대비 능력 키울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전형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대학에 대해서 대학 전형에 대해서 또는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학교생활 중요하다. 맞습니다. 학교생활 중요합니다. 교과 역량,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공부 중요합니다. 교과 역량에서도 교과 전형에서도 중요한 거고요. 면접에서 수능에서도 학교에서 뭐 배웠니?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종합전형에서도 면접에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건 물론 시사 문제로 연관시켜서 또 질문하기도 합니다. 논술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나와요. 다른 데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수능은 당연히
교육과정 내에 나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죠. 물론 내가 공부한 내용들만 다 나오지 않으니까 더 공부하고 깊이 공부하고 하긴 하는데 그 깊이 공부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건 요거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호기심에 대한 건데요. 요 내용들이 잘 받쳐주고 그 다음 책까지 열심히 읽었다면 교과 전형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수능에서 도움이 되고요. 종합 전형에도 도움이 되죠. 왜 종합 전형에도 도움이 되는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요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독서 이런 책 읽었다, 이렇게 심화 탐구했다, 보고서 이런 걸 작성했다, 이러한 면을 보여주었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교내 대회, 동아리 활동, 그리고 교내 활동, 다른 기타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경험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다면 입학 사정관들 또는 사정관들이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진로와 연결시켜서 전공 적합성을 파악합니다. 수상 실적, 그다음 교내, 자동 봉진, 요 활동을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 요 내용을 통해 가지고 결과물들을 확인하는데 이 결과물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요? 어디에 어느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학교생활 기록부. 그래서 공부가 중요해요. 학교 생활이 중요해요. 그 학교 생활에서 수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수업에서 아까 수업이 끝났을 때 백지로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습하고 의문 가지고 3권 복습하는데 씩 훑어보는 거, 이렇게 훑어보기 하는 건 진짜 5분이면 끝나요. 근데 백지 학습을 해가지고 한 번 더 하면 기억이요. 끝까지 갑니다. 한 번 하면은 나 이제 배웠다. 끝. 나 다 안다. 라고 해서 다시 공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그런데 반복하고 백지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다. 나는 아는 거다라고 하면 수능날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수능날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학습도 하고 수업도 열심히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 개인적인 활동이 좀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진로 탐색입니다. 전공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교과 활동이라든지 교과 전형이라든지 또는 수능 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크게 좌우하진 않습니다. 종합 전형으로 가려고 한다면 고려대 전공 안내가 있고요. 강원대에서도 각 학과별로 이런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기계공학부 각각 안내합니다. 그럼 이 대학만 하냐고요? 아니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전공 안내를 합니다.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입학준비, 관련 교과목 이런 걸 보니까 수학, 물리, 화학이 기계공학부에선 중요하게 봅니다. 아, 그렇구나. 봉사활동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그 책이 있는데 이런 책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난 이 대학에 이 학과를 지원하려면 요걸 준비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열심히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때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있냐면요. 모의평가가 있죠. 수능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이 두 친구 중에서 누가 더 잘한 친구인 것 같으세요? 저는 밑에 있는 친구를 더 잘한 친구라고 봐요. 계속 강조하는 게 수능 최저 등급이거든요.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완성시키면 밑에 있는 친구가 잘한 겁니다. 총합은 이 친구가 못했어요. 평균은. 이 친구가 못했지만 수능 최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거죠. 전략적으로 내가 지금부터 나는 이거 못하니까 포기하거나 그러진 마세요. 공부를 해나가는데 모의고사 성적 최저 등급 뚝뚝 나오는 걸 보는데 나는 전략적으로 이거를 하면 수능 최저를 이렇게 하면 준비할 수 있겠다. 그때 대비를 하고 끝까지 그 영역은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능 최저에 대한 준비를 왜 필요한가? 계속 없어지고 있기는 해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상위권 대학도 그렇고요. 또 약간 완화되고 있는 대학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수능 최저가 너무 좀 세다. 이제 좀 약하게 하고 정말 니네 논술로 뽑을 거면 논술 뽑아라. 왜 수능 최저까지 하냐.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가 강화되는 대학도 있으니까. 건대는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만들었어요. 우리 때,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 만들었어요. 2개 합 4. 그러니까 둘 이 정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화여대 자연계열은 3합 6. 이렇게 새로 설정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최저에 대한 고민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 내년 3월부터 시작해도 되지만 그러면 좀 늦죠.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아까 그 지금부터라고 했을 때의 내용은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3월부터 시작하면 수능까지 약 258일 정도 남더라고요. 제가 세줬는데 오늘은 333일 남았습니다. 네, 날짜가 좋습니다. 333. 얼마나 삼삼합니까? 여기에서 빨간색이 돼 있는 거 한번 봐주세요. 처음 시작이니까 아이들 전부 다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또 상처받기도 하죠. 처음 시작인데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1월, 2월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1월, 2월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안 나도 실망할 건 아니에요. 그게 수능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능 범위는 이때까지 다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6월 때도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N수생이 들어와요. N수생 들어와요. 9월도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N수생 들어오면서 내가 모의 평가를 통해서 수능 최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기회 중에 마지막 기회죠. 그렇죠? 10월은 서울시 교육청을 보지만 그걸 가지고 나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어 이런 건 아니니까 N수생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6월, 9월이 이러한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6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무슨 기간? 수시 기간이에요. 왜 이걸 적었을까요? 9월 때 이때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선택하는 대학이 달라지죠. 수능 최저를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통해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딱 해보고 가치점 결과로 나는 최저가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쓰고 살짝 불안한데 그러면 여기도 한번 써볼까 해서 6개의 원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6월 모평 때까지는 수능 특강을 공부하는 거죠. 수능 특강입니다. 6월 모평까지 그게 시험 범위예요. 연계 교재 범위예요. 70%가 나온다는. 9월 모평까지는 그럼 뭘 볼까요? 수능 완성을 봐요. 그러면 우리 수능까지는 11월 14일 수능을 보는데 그때까지는 뭘 볼까요? 저 두 개를 같이 보면서 다시 복습하셔도 되고요. 기출의 미래든지 봉투 모의고사든지 이걸 통해서 복습, 확인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 기본이에요. 이것도 안 하면 수능에 대한 대비도 안 되는 거고요. 수능 체제에 대한 대비가 안 되면서 수시도 많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 있지 않나요? 네, 이제 부모님들과 또는 학생들과 전 이제 아는 사람이 됐는데요. 이제 나중에 대입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보지?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요. 그래도 학교 선생님한테 부모님께서 막 전화해서 알아보기 조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EBS 상담실에 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요. 이런 성적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열심히 하셔서 나 이거 좀 고민스럽다. 어느 대학을 갈까? 이런 고민이 모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때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